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줄곧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특검이 구치소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낸 건 지난 14일 오후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는 만큼 구치소 측에 특검 조사실로 데려와 달라는 인치 지휘를 한 겁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내린 두 차례 인치 지휘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구치소 측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고 어제 구치소 관계자를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책임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있다며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조사가 불발될 수 있는 만큼 특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추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기한의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재판에 넘기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최근 평양 무인기 투입 사건과 관련해 유엔사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면서도 유엔사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아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라 보고 일반 이적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시까지 조사실로 나오라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다시 구치소 독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의 분위기도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격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검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의 대응 방식이 일반에 전파가 되면 원칙과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면서 오늘은 서울구치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은 망신주기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수감번호 3617번 피의자 신분인 전직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검 법안을 계속 거부했죠. 이제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제 구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습니다. 특검에서는 강제 구인에 대한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강제 인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도관 내지는 뭐 서울구치소장부터 해서 그 지휘라야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직무유기죄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어떤 밑에 있는 교도관들은 강제 인치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상관이 하지 못하도록 막았거나 이런 사실관계라면 그 막은 상관이나 지휘권이 있는 사람은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관계에 따라서 직무유기가 되거나 직권남용죄가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는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원래 구속영장의 효력은 저렇게 출석을 안 하려고 하는 구속 피의자를 강제로 끌고 나와서 앉혀놓을 수 있는 그 범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 인치는 구속영장 이외에 별도의 어떤 법원의 영장을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속영장만 갖고 이미 발부된 영장을 갖고 강제 인치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은 공무원은 그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연거푸 이렇게 인치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망신주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정광재 의원님. 글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 조사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와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곤궁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공무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예.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저항을 한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그러면 강제로 인치하려고 하던 그 구치소 직원이 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관련해서는 저는 그 과거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과 얘기를 해서 방문조사, 이 조사의 목적이 있다면 방문조사 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검에서도 강경일변도로 나오고 있고 윤 전 대통령도 명분 없는 소환 불응, 이게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망신주기다. 버티고 있는 게 망신 스스로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저 상황이 망신스러운 상황인 거죠. 본인이 성실하게 가서 조사를 받고 수사받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강제 구인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끝까지 그걸 특검을 비난하면서 본인은 못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본말이 전도된 그런 불량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단 한 번 반성도 안 했고 여전히 무책임한데 국민에게 무례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난 12월 3일 불법 계엄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죠? 법적, 정치적으로 당당하게 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단 한 번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계속 비굴한 모습만 보이면서 본인은 몰랐다, 모르쇠를 일관하면서 책임 회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구속 이후에 외환죄나 또는 2차 계엄 시도나 또 국무회의 그 표결 방해, 국회 표결 방해나 이런 건으로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갈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저렇게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면서 무슨 영치금 타령이나 하고 변호사는 운동 시간 타령이나 하고 있고 원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또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누구보다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특검 팀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법꾸라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든 특검에서 가서 조사할 일은 없을 테니까 바로 기소를 하든지 강제구인 시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든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구치소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법과 질서의 확립. 서울구치소. 법과 질서의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방문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국민들 입장에서 특혜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뭘 해도 특혜로 비춰질 것 같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12.3 계엄에서 무슨 생각으로 계엄 선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그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은 그만큼 지금 그 본인이 아마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있다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당당하게 나서야지만이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지지자들도 그걸 보면서 예. 당당하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거 정도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매우 안타깝죠. 예. 물론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서 이렇게 지연책을 하면 본인의 이제 변호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이 훨씬 더 잘하실 것 같고
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모습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모셨다는 분들이 지금 뭐 증언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또 뒤바뀌고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김태효 전 안보 1차장인가요? 예. 그분도 뭐 대노했다, 뭐 크게 화냈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전혀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보기에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